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기사 기출문제풀이 짤강 중에서 선체의장 및 구조역학 교과목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박의장, 또 선박의장 중에서도 통신 및 기타 장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선내 통신장치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죠. 신호등 아닙니다. 벨. 벨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예, 통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뭔가 어, 말 그대로 그냥 소리를 내주는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무선 전신이라는 것은 사실 요거는 모든 뭐 거의 무선 통신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것인데 굳이 선내 통신 장치라고 지칭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선으로 주파수를 통해서 통신하는 모든 장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성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관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전성관이 선내에서 통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 중 선내 통신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전성관이 있습니다. 전성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성관 맞고요. 인터폰 맞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컴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컴파스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나침반이죠. 나침반은 통신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가 정답입니다. 엔진 텔레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엔진 텔레그래프는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오래된 선막 나오는 영화 같은 곳에서 이런 장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 레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기관실에 그 신호라든지 본인의 선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자, 아니면 정지하자, 아니면 후진하자, 뭐 그런 선박의 전진 및 후진과 그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버전이고 최근에는 뭐 전자 장비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식의 장비도 있고 또 다른 식의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내 통신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컴파스, 나침반입니다. 선박을 선박의 속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항해 계기는 선박의 속력. 자, 봅시다. 크로노미터는 뭘까요? 크로노미터는 선박의 진동 및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밀 휴대용 태엽 시계를 말한다. 시계입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장비죠. 에코 사운더는 뭘까요? 에코 사운더는 음향 측심기라고 합니다. 여기 에코가 메아리잖아요. 그렇죠? 사운드가 음향이잖아요. 음향을 활용을 해서 수심을 재는 그런 장비를 에코 사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컴퍼스, 마그네틱 컴퍼스가 있죠. 컴퍼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침반이죠. 나침반은 방위를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미터도 아니고 에코사운더도 아니고 자기 컴퍼스도 아니에요. 전자로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로그,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Log라고 되어 있고요. 선박의 속도와 항행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속도를 측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단번 3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배 밑바닥에 돌출되어 있는 자개 발생 장치에서 나오는 자개속을 해수가 통과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기전력의 크기를 활용을 해서 선박의 속도를 측정한답니다. 예. 그래서 3번 선박의 속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로그라는 것입니다. 선박 자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한번 볼까요? 크로노미터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로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렌이 뭐냐? 지상의 기지국에서 발산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도달한 시간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방위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쌍곡선 시간차치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 상세히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어, 기본적으로 삼각 측량법에 기반한다. 그거는 GPS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GPS는 인공위성을 사용을 하잖아요. 로렌은 지상의 기지국에서 발산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카라는 것이 있고요. NN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이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것들 전부 선박 자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의 위치를 선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두 점에서의 거리차가 일정한 점의 작취는 그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다 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은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두 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어떤 지점을 이었을 때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두 가지 거리를 합친 것이 C라고 했을 때 이 C가 일정한 곳을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이런 식의 타원이 그려집니다.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중 선박에서 사용하는 신호 용구가 아닌 것은 호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종이 아니고 신호종, 그 다음 징, 그 다음에 포그혼 이런 것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신호 용구입니다. 그래서 음향 신호용 용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선박의 길이가 20m 이상이면 신호종을 사용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100m 이상이면 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그온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포그혼이고요. 포그혼 또는 포그 신호는 안개가 자욱한 조건에서 바위가 많은 해안선이나 보트와 같은 항해 위험을 차량에 경고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 장치. 차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항해를 하는 어떤 비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예, 그런 소리를 내는 장치를 포그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이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선박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입니다. 사용되는 기구 중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크로노미터라고 이야기했죠. 크로노미터가 선박의 속도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정밀한 태엽 시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선박 항해 용구인 로란의 용도는 계속 나오죠. 로란 뭐였습니까? 선박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죠. 선박 하부의 수심을 측정하는 계기 이게 뭐였습니까? 요것은 아까 측심기 그렇죠. 혹은 어, 에코 사운더라고 했었죠. 그렇죠. 음향 측심기. 자, 선박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항해 계기 로란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선박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해 계기는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로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선박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신호 계기. 요것은 내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AIS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AIS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선박이 주기적으로 본인의 위치라든지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선박의 외부로 송출해주는 기기예요. 그래서 다른 선박이 내 선박 말고 다른 선박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수신을 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를 AIS 데이터라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선저에서 초음파를 해저로 발사시켜 반사파를 수신하는 시간을 계측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장치는 선속계 아니죠. 로란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미터 아니죠. 음향 측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